언택트 시대를 맞아 인터넷과 전자정보통신에 능숙한 한국 기업들은 전례 없는 적응력과 기술 발전의 속도로 세계 IT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중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상승 중인 기업을 꼽아보라면 단연 삼성과 LG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갤럭시 Z 플립을 공개한 지 반년여 만인 9월 1일에 갤럭시 Z 폴드 2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폴더블 스마트폰의 보편화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LG전자는 동월 14일 스마트폰 버전 가로본능폰인 윙을 공개하며 언팩 영상 말미에 스크롤러블 스마트폰 출시를 암시하는 티저를 넣어 IT 매니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스크롤러블 디스플레이는 말리면서도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성질을 띠고 있어 롤러블, 폴더블 그리고 스트레처블 다음 세대의 고난이도 기술로 대우받고 있는데요. 앞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을 먼저 선점한 삼성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두세대가량 건너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6년도부터 스크롤러블 기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했지만 LG가 먼저 시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OLED TV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시작한 LG와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해 QD OLED 패널이 개발될 때까지 QD LCD 패널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했던 전략과도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죠. 드디어 LG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을 타파할 혁신 로드맵이 드러나는 건가 한편으로 기대가 되는데 의외로 IT 전문가들과 업계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바탕으로 TV와 모니터 시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과 LG전자가 TV 시장에서 조만간 두 번씩이나 정식으로 맞붙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LG전자는 작년 CES 2019 행사에서 롤러블 TV를 시연하며 큰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죠. 올해 2020 행사에서 LG 시그니처 R이라는 정식 모델명이 공개되며 LG전자의 세계 최초 롤러블 TV 출시에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이 제품이 2020년 4분기 중으로 정식 출시하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 TV 시장의 90%는 삼성과 LG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LG가 이렇게 로드맵을 착착 지켜가며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자연스레 유일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해질만도 한데요. 역시 삼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비장의 무기를 2개씩이나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9월 20일 유럽 특허청 EU IPO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텔레비전 카테고리에 QLED-D와 QLED 플러스라는 상표명을 등록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자사의 TV, 모니터 브랜드에 QD LCD 패널을 QLED 명칭으로 불러왔었는데요. 당초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QLED 카테고리에 미래에 상용화될 QD OLED 기술과 QD LCD 패널 두 가지를 모두 QLED로 불러 마케팅 효과를 선점하려는 것이라 분석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QLED 플러스와 QLED-D라는 미묘하게 달라진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패널 마케팅 전략이 수정되었거나 적어도 패널의 기술에 눈에 띄는 발전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IT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상표를 등록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그렇죠. 삼성의 미니 LED와 QD OLED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산업부가 승인한 사업 재편 계획 중 삼성전자의 QD OLED 재편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도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QLED 플러스는 QD LCD 기반의 플랫형 미니 LED TV를 뜻하고 QLED-D는 QD OLED 기반의 롤러블 TV로 자사 폴더블 스마트폰 시리즈 라인업인 갤럭시 Z 시리즈에서 따왔을 것이라는 예측이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QD OLED는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생 기술로 롤러블 TV로 만들려면 오랜 품질 검증 시간과 시그니처 R이나 갤럭시 폴드처럼 수명을 늘리기 위한 부가적인 개발 기간이 소모되는 것은 필연적이겠죠.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생산 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까지 3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삼성은 QD OLED 롤러블 TV의 개발이 끝날 때까지 QD LCD 미니 LED TV를 주력으로 밀겠다는 전략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QLED 플러스 패널을 채택한 미니 LED TV를 올 4분기에 정식 출시하며 LG OLED TV의 입지를 더 강력하게 공략할 예정입니다. 롤러블 TV에서는 LG전자가 동분기에 시그니처 R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삼성전자는 1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롤러블 시장에 진출하여 LG와 맞붙게 됩니다. 중국 당국의 든든한 자금 지원을 받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압도적인 물량과 가격 후려치기 공세로 국내 업체들이 LCD 패널 사업을 속속 철수
철수하는 와중에 게임 체인저로 선망받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의 상용화가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왔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상대 기술 추격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서로 선의 경쟁을 하며 기술이 발전을 가속화하는 사이 지난 2002년부터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족집게처럼 메어내온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삼성전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 예언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장 현택환 교수였습니다. 현택환 교수는 지난 1997년 서울대 교수가 되면서 현재까지 20년 동안 나노과학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든 세계적 석학자인데요. 지금까지 발표한 400여 편 이상의 논문들은 현 분야의 과학자들에게 귀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들어서 초신성과도 같은 빛을 발하는 논문이 있었는데 그가 지난 2004년 발표한 승온법 논문입니다. 승온법이란 크기가 균일한 나노입자를 대량으로 합성시킬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현재까지 전 세계 화학공장에서 나노입자 합성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화학공장에서나 쓰였던 기술이 IT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컸는데요. QLED로 통합해 불리며 삼성전자가 차세대 TV 디스플레이 패널로 밀고 있는 QD OLED 패널 생산에 이 기술이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택환 교수는 이를 취재하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 연구가 어디에 쓰이는지 물어보면 삼성 QLED TV를 보라고 대답합니다. 색을 내는 반도체인 양자점을 원하는 크기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제 논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한편 이제 노벨상을 받든 안 받든 평가 기준이 될 만한 논문은 다 발표했지만 QLED TV의 기본 원리가 된 양자점 연구자 2명이 아직 노벨상을 받지 않았다라며 이들부터 수상하고 나서 기대를 해보겠다고 말하는 겸허한 자세까지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해외 IT 매체나 커뮤니티 분위기는 최근 고조되는 미중의 신냉전에 빗대며 한국 과학자들과 기업들의 성과를 중국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기술 정보를 떼가는 중국 기업들과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기초과학이 튼튼한 연구원들을 토대로 기술의 A부터 G까지를 이해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 창조해낸다는 것이죠. 제 생각도 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기술을 가져다 뜯어보고 카피하는 것으로 유사한 형태를 모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방과 완성된 설계도만으로는 그 형태를 갖추기까지 과정을 알지 못해 그 기술이 가진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이를 견제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도 개발하기 어려울 테죠.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만 가져다 쓰다 버릇하면 스스로의 창의력을 100분 활용해야 할 때 또 다시 타인의 창작물을 찾게 되죠. 중국은 지금 3살 버릇 못 고치면 80까지 갈 겁니다. 이상 큐에이셨습니다.